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인데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검원 모시고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화학업 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좀 주가가 올랐다가 조금 이제 제자리를 나타낸 게 아쉽습니다. 화학업 쪽이 올랐던 이유가 좀 중국 부양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전인대가 있습니다. 이제 4일부터 미국의 전인대 효과로 화학업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9월 18일 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4일 날에 보면은 중국의 인민은행장이 나와서 이제 금리 인하 플러스 이제 지준율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정책은 부양 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정책이 중요합니다. 재정정책이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하겠다는 거는 재정부 장관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 어디서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은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열립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최초에는 보면은 2조 위안 이렇게 했다가 400조 원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10조 위안, 그럼 2천조 원 한국 돈으로, 그 다음에 20조 위안까지 4천조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수렴하는 게 보면은 10조 위안, 2008년도 때 4조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800조 원이었는데 한국 돈으로 지금은 10조 위안, 그래서 2천조 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큰 부양 규모가 이번에 전인대 상무위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겠냐 보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때도 9월 18일 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네. 전격적으로 중국이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을 보면서 결정하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따라서 내수 부양을 더 세게 해야 되면 오히려 10조 위안보다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럼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데 왜 한국의 화학기업들이 급등하느냐고 보냐고 물어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중국 내 증설했던 물량들이 중국의 내수부양, 역사상 최대의 내수부양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빨려드는 효과, 공급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45억 인구 중에서 한 31억 정도를 중국이 커버를 못하면서 한국의 화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2개 정도밖에 공장이 안 되고 중국은 50개거든요. 인도가 8개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한국의 화학 물량이 전부 다 이제 아시아 국가로 빠지면서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보면은 왜 이렇게 G1하고 G2가 이제 G1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고 이제 G2가 중국인데, 원래 보면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수출 때 그런 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정부로 봤을 때도 중국 정부의 내수 부양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가 60%인데 60%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천조 원이냐 4천조 원이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재정 부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데, 큰 재정 부양 규모가 지금 이제 이번 주 11월 4일부터 11월 8일 날 중국 전인대에서 개최되니까 그 규모를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첫 번째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중국 전인대에서 어떤 거를 결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그림 자체는 뭐냐면 9월 24일자, 9월 26일자에 중국이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의 심천지수가 34% 올랐습니다. 34%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어떤 거냐면은 2,500포인트에서 주가가 3,500포인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3,000포인트 넘었으면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횡보를 하냐면은
9월 26일자 예를 들자면은 중앙정치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구두 발언을 하고 경기 부양을 지시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심천지수가 움직였는데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갔고 지준율이 내려간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 재정 부양 정책 규모가 숫자상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2008년도처럼 4조 위안 이렇게 딱 찍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번 주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10조 위안 내지 20조 위안 이런 식으로.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중국 CSI 300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중국 CSI 300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은 실적이 어떻게 될까 하냐면은 중국의 CSI 300이 사상 최고치를 치고 상승할 때마다 순이익이 급등했습니다.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2조 3천억 원까지 2016년, 17년도에 올라갑니다. 연간 기준으로. 그러면서 또 2021년에 보면은 1조 4천억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도 그때 2016년도 2조 4천억 가다가 거의 4조 원대로 올라갔고요. 한 7, 80%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때 대산 공장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오히려 2조 4천억을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회 손실이 났다고 보시면 될 거고, LG화학 그림이 나오죠. LG화학은 2021년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이번 전인대 발표를 기점으로, 지금부터 2025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규모,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가의 그런 상승 폭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데가 될 것 같고, 중국이 사상 최대, 일단은 10조 위안이든지 뭐 5조 위안 이런 사이에 들어오더라도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 부문들, 석유화학 부문 특히 같은 경우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상 최대의 이익이 날 것이다. 2015년에. 그래서 사상 최대의 주가를 기록할 것이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최종 승인할 전인대가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그 X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중국의 재정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지 국내의 화학 업종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살펴봤습니다. 2025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좀 실적 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약 때문에 오르고 실적을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비만약 때문에 조금 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일라일리가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이제 지속해서 이제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라일리 발표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성장이 계속 될 것인 거냐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일라일리의 답변은 도매상 재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그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1분기에 도매상 그 재고가 굉장히 부족했고 이제 공급이 딸렸다. 그러다가 2분기에는 공급이 됐는데 3분기는 도매 공급이 이제 재고가 감소가 된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중요하게 제가 볼 때는 처방 건수입니다. 아무리 도매상에 약을 얼마큼 갖다 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 처방이 나고 있느냐 해서 처방 건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9월까지 2024년 9월까지 처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젯바운드의 경우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처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서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치러질 텐데요. 글로벌 바이오가 바라보는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늘 이슈가 나오는 건 약가에 대한 게 언급이 있고요. 같이 이제 그때 의견이 좀 동일하게 가는 구간이 선거 전이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이슈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당뇨 치료제 이런 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지금까지 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끌고 왔던 게 당뇨 비만 치료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선 끝나게 되면은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3분기 실적이 지금 다 발표는 안 났지만 1라일1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는 이슈를 크게 두 가지는 좀 점검을 하셔야 될 텐데요.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앞서 말씀드린 1라일1리의 재고에 대한 거 이런 설명을 좀 하나 드렸고요. 암젠이 이제 또 좋은 발표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데이터 나오는 거를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는 그러면 계속 성장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릴리가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보험에 대한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하고 좀 다르죠. 직장에서 이제 회사에서 보험을 커버를 해주는데 여기에 비만에 대한 직원 건강을 위해서 비만에 대한 게 커버가 좀 많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가 부담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타입의 이제 이런 거를 릴리가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에 있어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릴리는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MTN 방송에 있어서는 지난 3월쯤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마드리갈의 미국 FDA 승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 제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서 메쉬, 최근에는 학계나 업계에서 대사 이상 그런 지방 간염 쪽으로 용어는 바뀌고 있지만 비알코올성, 알코올로 인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방에 간에 지방이 쌓이는 이런 질병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메쉬에 있어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2025년 내년 상반기에 허가를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시장에서 마드리갈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또 이 노보노디스크의 이런 것들을 또 작용하면서 또 급격하게 또 이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쉬까지 비만 치료제 메쉬 이런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라일리 나쁘지 않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조정 보였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이후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주가 상승 예상되고요. 노보노디스크는 6일에 실적 발표 이제 예정입니다. 자, 그 외에 이번 주에 바이오 유럽 11월 4일 또 6일까지 제시되고요. 관련된 글로벌 바이오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비만 치료제에 이어 또 꿈의 치매 치료제라고 하는 저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국내도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하고 연관돼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 주로 글로벌을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적용해서 이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보게 되면은 기업 세 군데를 좀 이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라일릴리, 바이오젠, 로슈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됐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라일릴리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 복용 방법을 달리했더니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는 발표를 지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3번에 걸쳐서 약을 6병을 투약을 한다 했었을 때 지금까지 나온 거는 2병 이런 식이었는데 1병, 2병, 3병 했더니 뇌부종이 효능이 굉장히 여기 이제 낮아지면서 효능이 좋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젠도 이제 다양한 환자군 아니면 질병에 있어서 확대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임상을 지금 진행하겠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고요. 로슈는 뇌혈관 장벽 뇌에 많이 그 약이 들어갈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효능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분의 사홍선 대표, 강혜경 시장고문과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